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주제네요. 요거 얘기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생에는 항상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보통 원인 분석할 때 보면 뭐 스포츠나 게임 같은 데는 원인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원인 분석이라고 하면 뭐 게임이나 스포츠, 네. 또는 뭐 연구 분야에서만 하는 거라고 인식되어 왔죠. 보통 스타 같은 것들이 플레이를 원인 분석하잖아. 내가 왜 졌는지, 내가 왜 밀렸는지, 아니면 사실 상대방이 무슨 비드를 했길래 내가 지고 들어간 건지, 아니면 어디서 날라왔길래 내가 당한 건지, 이거 플레이를 볼 수 있잖아요.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경기 결과를 이제 전략 분석원들이 알려주잖아요. 투수가 뭘 던졌는지, 어떤 공을 던지고 속도가 얼마나 나왔고, 어떤 코스로 했고, 이 선수가 이제 타격을 했을 때 어떤 각도로 공이 날아가고, 플라이가 많은지 내야 뜬공이 많은지, 아니 포수가 포구를 할 때 포구를 잘하는지 못해 도루 조준이 얼마나 되는지 다 분석을 하잖아. 특히 야구 같은 거에 말해 분석이 끝판왕이죠. 분석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뭐 회사 같은 데 가보면 연구원들이 이제 연구원들이 백내천 하는 게 이제 어떤 뭐 테스트하고 분석하고 테스트하고 분석하고 이 반복이잖아요. 네. 아니면 IT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되는지 안 되는지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러면 단점이 있을 이게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찾아보고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완성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 게임이나 스포츠 연구 쪽에 계신 분들은 다 하실 거예요. 뭐 공학 쪽에 계신 분들 다 하실 테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는 과연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우리 인생 자체 내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원인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인 분석을 제대로 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우리 인생 자체에서 무언가를 경험하고 실패할 때마다 원인 분석을 제대로 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모든 분야에 이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꼭 게임이나 승부 같은 데만 원인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프로 스포츠 같은 데만 원인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원인 분석이 필요해요. 개인 방송 하실 분들도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도 원인 분석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날한 방송 모니터링 해요. 실수한 게 있으면 봅니다. 바꿔야 될 부분, 이건 좀 조심해야 될 부분, 놓친 부분이 있으면 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잘 안 되긴 해요. 그런 부분이. 그래도 보고 안 보고 분석하고 안 하고는 차이 큽니다. 예. 분석하고와 안 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있죠. 학교 다닐 때. 예.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우등생들. 딱 그 친구들이 가장 잘하는 게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석. 원인 분석.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왜 성적이 안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왜 공부 잘하는 왜 공부의 제왕이나 왜 공부의 신들 있죠. 예. 그런데 나온 사람들 보면, 그 원인 분석을 잘한다고 느껴지는 게 그 오답 노트 있죠, 오답.
자주 틀리는 거, 헷갈리는 것들을 다 체크해놔요. 예. 그래서 실전에 가서는 이제 안 틀리려고 두 번 실수 안 하기 위해서 그걸 확실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전에 가서 예, 성적이 잘 나와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케이스를 본단 말이에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떨어졌으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기출문제를 봐가면서 이번 시험에서 내가 왜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이 문제가 어느 단원에 나왔고 어떤 식으로 꼬아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다음에 이번에 당했으니까 다음에 당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근데 보면 제가 공무원 공부할 때도 느꼈지만 이 단원에서 어려워하는 사람은 또 당하더라고. 예. 이걸 분석 안 하는 사람은 다음 시험에 또 당해요. 이 비슷한 패턴에. 우리가 뭐 직장을 가지거나 아니면 어떤 뭐 투자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석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요즘 사회는 원인 분석이 뭡니까? 필수입니다. 필수. 감에 의존하는 사회는 시절은 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비트코인이나 주식 하시는 분들이 실패한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 자빠진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그게 원인이 거기 다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자빠지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감. 어떤 그런 지식과 어떤 그런 환경이나 전반적인 분석에 의한 결과에 의한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막 보면 맨날 꼬라박는 사람들 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해. 이번에 이게 오를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오를 거야, 아마. 오를 때가 됐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봤냐면, 아니야, 내가 감이 그래. 왠지 이거 오를 것 같아. 그동안 안 올랐잖아. 이런 얘기하는 거 혹시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그리고 왜,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해가지고 왜 떡상 해가지고 돈 많이 버신 분들, 그분들이 뭐, 진짜 방법 같은 거 얘기해 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운 좋아가지고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뽀록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올라간 사람도 있겠지. 근데 나는 솔직히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많은 수익을 가져갔던 사람들은 이 분석, 만약에 자기가 손해봤으면 왜 손해를 봤는지에 대해서 분석, 연구, 그리고 뭐 데이터나 자료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습득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빌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만의 방식을 과연 남들한테 공유를 할까요? 공유를 하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부동산 같은 것도 그런 거야. 부동산 같은 것도 여기가 왜 올랐는지, 내가 이번에 왜 투자에 실패했는지, 못 잡았는지, 이사를 못 갔는지를 분석을 해야 나중에 이런 일을 또 안 당하잖아요. 이제는 감에 의존한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 지금 요즘에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감에 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정보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정보들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나온 데이터들이죠. 여러분, 제가 뭐 썰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아랍 세대 올 것이다. 아니면 결혼율 높아질 것이다. 제가 왜 그냥 뜬구러잡듯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아무 기초도 없이 감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순전히 감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작년과 재작년의 어떤 경제 현상이나 어떤 우리나라에서 어떤 실패한 사람들, 결혼에 실패했다거나 아니면 뭐 내 집만 실패한 사람들, 주식에 실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분석을 하면서 나온 결과에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자, 우리나라의 그 뭐 한국판 아웃포 세대가 올 거라고 얘기한 것도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결혼 못 하잖아. 이미 작년, 재작년 결혼 혼인율 박살났고 이혼이 높아졌어. 그리고 많은 문과생들이 좌절하고 있어. 근데 문과생들이 절대 다수는 여자입니다. 여자분들은 대부분 문과예요. 인문계 다녀보신 분들 알잖아요. 여대의 절반적인 부분은 다 문과입니다. 근데 문과가 지금 답이 없잖아. 앞으로 더 답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미 뭐 결혼 시장에서 눈은 너무 높아졌어요. 허재 높아지고 집값은 올라갔어. 이게 미래에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이미 데이터가 증명을 하고 있어. 분석된 데이터 정보들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그래서 항상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 우리가 왜 1인 가구가 되고 결혼 못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야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응? 네. 분석을 해야 내가 만약에 뭐 사업을 실패했다. 실패했어. 왜 실패했는지 분석을 해야 지금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성공 못할지언정. 적어도 지금보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한번 꼬꾸라지면 정처 없이 곤두박질 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쭉쭉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요즘에 뭐 우리가 살 때 무조건 열심히 노력하기만 살기만 하면 그게 극복이 됩니까? 극복이 안 되잖아요.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과정에서 뭘 실패했는지 뭐가 단점인지를 철저하게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1인 가구 늘어나면 왜 결혼을 하기 힘들고 결혼에 실패하는 게 높은지를 파악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괜히 아무나 결혼해가지고 아무나 저 결혼해가지고 결혼 실패해가지고 인생 꼬꾸라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카푸어 하지 마라, 플렉스 하지 마라 얘기하는 것도 왜 하지 마라고 얘기하냐. 카푸어 플렉스 하신 분들의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잖아요. 도저히 계산서도 답이 안 나오잖아. 밑빠진도 루브기인데. 아니 요즘에 열심히 어떻게든 억척스럽게 모으고 살아도 힘든 마당에 돈도 없어. 나이만 차. 신용불량자 돼요. 차값 못 갚아가지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뭐 우리도 노후를 책임져 준답니까? 부모님 분들도 각자 노후 책임지기도 힘든데. 우리나라 부모님들도 지금 노후 제대로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공무원이나 아니면 뭐 대기업에서 좀 높은 위치까지 가신 분들 아니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드셔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대로 노후 준비했어 봐요. 그럼 60세 넘어가면 다 쉬고 계셔야지. 놀러 다니고 계셔야죠. 근데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60 넘으셔도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부모님 세대, 그리고 지금 우리보다 선배 세대,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뭔가 나쁜 사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아,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길로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분석을 해야 저분들보단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카푸어도 저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 카푸어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지. 왜 카푸어 가게 갔을 때 꼬꾸라지면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건 우리 세대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우리 윗세대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는요. 한번 자빠져가지고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회복이 힘들어요. 회복이 힘들어. 뭐 사업, 장사 같은 거, 뭐 투자 같은 거 잘못해가지고 빚이 한 1억 돼버리잖아. 과연 거기서 돈 갚아가지고 다 갚아가지고 제로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어. 거의 없어. 힘들어요. 왜 힘든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돈을 모으는 것도 힘든데 갚는 것도 힘들지. 왜냐하면 돈 갚는 이자가 붙잖아요. 돈을
모험에서 나오는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더 무섭잖아요, 여러분. 더 높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갚다 보면 지치잖아. 왜냐하면 뭔가 돈을 벌다 보면 성취감이라는 게 있고 뭔가 성장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뒤로 주다 보니까 일은 쇠가 빠지게 하고 낙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걸 뭐 1, 2년이 아니라 뭐 길면 10수년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여러분?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어떤 그런 사업에서 실패한 사람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장사에서 성공한 사람보다 장사에서 말아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를 더 많이 들어봐야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뭐 장사를 통해 실패했다, 아니면 뭔가 잘못됐다, 그런 사람들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부정탄다고 생각을 해. 그런 사람들 들어봐야 득될 게 없으니까 그냥 성공한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 다겠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공은 무조건 극소수만 가능한 거예요. 극소수만. 극소수만 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나는 있잖아요. 위험한 게 뭐냐. 무조건 성공한다고 하는 그 마인드가 더 위험해. 무조건 성공한다는 그 마인드가 진짜 위험합니다. 어차피 성공은 저 중에 몇몇 사람들은 소수만 가능한 건데, 장사만 받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영업만 받아 할 수 있잖아. 한 10군데 있으면 한두 군데만 잘되고 나머지 다 엎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분들도 다 전부 다 망한 사람들도 다 성공하겠다는 마인드 가지고 거기 왔겠지. 누가 실패하고 싶어서 장사하겠습니까? 도저히 하다가 버티다가 안 돼가지고 포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 그러면 저 가게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아는 건 좋겠지만 저 사람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 내가 저렇게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한테 들을 얘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난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장사라는 게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엄청나게 변수가 많아. 이미 대한민국에 큰 변수가 있잖아요, 메로나. 코로나. 변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잘 나가던 가게도 다 엎어졌어요, 여러분. 잘 나가던 가게 홀 장사 위주로 하는 데는 다 엎어졌어요, 웬만한 데는. 크게 하던 데는. 원래 크게 하던 곳이 막 1, 2층 하던 곳이 위험에 빠졌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막다 보니까. 그런 데는 또 월세나 유지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직원 수도 많고. 못 버티는 거죠. 이번에 바이러스 때문에 장사를 1, 2층 이렇게 크게 잡도 넓은 평수 하시던 분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봤죠. 어떻게 보면. 홀 장사 마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장사하면서 뭐 잘못한 게 없잖아. 뭐 서비스가 잘못했나? 맛을 못했나? 시설이 안 좋았나? 다 좋았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나 변수나 때문에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마인드보다 왜 실패하고 이런 힘든 환경에서 나는 저런 과를 겪으면 안 되겠다. 나는 저런 것도 리스크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런 마인드로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분들의 얘기는 하나도 안 들으면서 나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어. 어차피 실패한 사람 얘기 들어봐야 특별히 게 하나도 없어. 난 그게 더 위험한 발상에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왜 현장급포 동행 아시죠? 그 다큐멘터리. 그거 보면서 뭐 그 사람도 불쌍하다. 아니면 저렇게 힘든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 보니까 어, 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냐 하면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네, 난 저렇게 살려고 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각심이 생겨요.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저는 그런 마인드가 생겨요. 어떤 마인드 생기냐 하면 부탁대고 애 나오면 안 되겠다. 내가 챙길 수 없는 거를 함부로 감당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결혼해가지고 뭐 애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애를 낳아도 책임질 수가 없는 생명이 살고 있으니까 애를 함부로 놓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 애를 키우는 데 돈도 많이 들고 애를 키우려면 공간이라는 것 필요하잖아요. 원룸 같은데 뭐 4명 5명 자식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못 키우잖아요, 요즘에는. 예. 교육비도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그냥 서로 좋아한다고 뭐 경제적으로 수입도 안 나오는데 그렇게 막 득득 키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아무튼 요즘 사회에서는 여러분들만의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와 정보를 가지고 그냥 무조건 좋은 것만 보고 무조건 성공하는 거 보고 무조건 그렇게 편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가 살면서 뭐 좌절을 겪는다거나 뭐 시험에 떨어진다거나 우리가 좀 난공불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조건 어떻게 뜻대로 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항상 그때마다 좌절하기보다 슬퍼하기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번에 실패했을까? 왜 이번에 떨어졌을까를 분석하고 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겪어야지. 예.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분석해서. 2번 이상 안 겪겠다, 내가. 절대로 안 겪겠다. 원인을 확실하게 파악했으니까.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의 좌절은 되지만 2번 이상의 좌절은 안 된다. 예, 그런 마인드로 2022년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만의 각자의 방식으로 여러분 인생의 원인 분석을 꼭 하셔가지고 뭐 지나온 시절에 뭐 실패를 겪었다는 좌절 겪은 게 있으면 그런 일을 2번 이상 3번씩 겪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4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